세상의 이슈와 화제를 열어보는 유한나 기자의 언박싱. 오늘은 우한폐렴 어디까지가 인도적 차원인가라는 주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으로 인해 전 세계와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는 바이러스는 감염되면 약 이틀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걸쳐 발열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무증상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더욱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한폐렴으로 인해 각 세계와 정부들이 앞다투어 입국 금지를 내리며 자국민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WHO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현황들을 알리는 대시보드를 제작해 공개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우한폐렴이 장기화될 것임을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나라 미국을 보면 우한폐렴 보고를 받은 뒤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입국 금지하고 발생 지역에 거주했던 이들을 신속하게 격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입국 금지를 하기까지 수많은 시일이 소요됐으며 국민 천원이 60만까지 돌파했지만 처리는 빨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지난 2일 정부는 우한폐렴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 2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했을 경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4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계에서는 이미 중국 내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었고 대다수의 주민이 우한을 탈출했기에 후베이성을 넘어 중국 전역으로 입국 금지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 지역 주민뿐 아니라 다른 나라를 경유하거나 중국 지역의 거주지를 삼고 있는 이들마저 감염자로 속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입국 금지를 빨리 시행할 수 없었던 것은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변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입국길을 막을 경우 미립국가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해 방역망에 흠이 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타 국가들에서는 우리 정부보다 더 앞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을 7개 주요 공항으로 몰아 탑승객 바이러스 여부를 진행하고 중국 본토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또는 경유를 금지하는 등 발빠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너무 늦어도 너무 늦은 대응이 아니냐, 자국민이 최우선이다 라는 비난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이처럼 좋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한 A 여당 의원은 메르스 때 중국도 우리를 도왔다, 우리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A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서로 간의 혐오라든지 공포를 과잉 조장하기보다는 서로 간의 신뢰를 가지고 협력해 대처하는 것이 전 인류적으로도 필요하며 국내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건의 심각성이 다른데 왜 매번 메르스와 비교하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무비자 제도로 언제나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제주도는 타격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한폐렴 사건 이후에도 중국인들의 방문을 끊이지 않았으며 연휴 기간 동안에는 9천여 명이 가까운 이들이 제주를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주공항에서는 우한폐렴의 위험성이 속속히 보도됨에도 불구하고 열감직이나 다른 대처 없이 외국인들을 입국시켜 많은 논란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제주 무사증 입국을 잠시 중단했으며 의회와 업무 보고를 취소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공급 문제 역시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인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시내의 약국들을 돌아다니며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마스크 사재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본토로 보내기 위한 마스크 해외 반출 상황도 심각해졌는데요. 공항 근처에만 나가보아도 마스크를 사재기한 이들이 속출하지만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근거 마련이 없었기에 해외 반출을 보고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6일부터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 원을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경우 차단할 것이라며 매점 매석이 의심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한 외국인이 2만 개가 넘는 마스크를 옮겨가 제재를 당했으나 판매용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자마자 풀려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마스크 매점 매석을 금지하는 조항과 반출을 차단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니라는 비난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터무니없는 가격 인상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폭리를 취한 이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제시하며 또 한 번 늦은 대처를 한 정부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우한폐렴의 치료 비용에 관한 문제 또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치료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대처하겠다고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우한폐렴의 환자의 입원, 진료, 치료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때에도 국회는 메르스 사건을 운운하며 메르스 때 중국 측도 한국인 환자 비용을 부담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때와 달리 급격하게 전파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숫자가 나날이 어마무시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아직도 우한에서 들어온 중국인의 수가 5천여 명을 넘기고 있어 만약 이 모두를 우리나라가 책임진다면 이는 크나큰 문제로 남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질병 확대를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할 것이며 다른 주요 국가도 같은 상황일 경우에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막대한 진료비 부담 대부분을 국내 건보가입자가 지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지금의 건보료가 외국인 지역가입자들로 인해 또 국내 미납자들로 인해 심각한 적자를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더욱 악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이 SNS를 통해 폐렴에 걸리면 한국에 가면 되겠다, 해열제를 먹고 무사히 입국했다라는 등의 악의가 담긴 글들을 올리자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점들도 적시됐습니다. 이렇게 세계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우한폐렴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과 문제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도주의라는 말을 앞세운 늦은 대처와 해결은 오히려 자국민들에게 이른바 차이나 포비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아쉬울 뿐입니다. 세계적으로 재난이 일어나 인류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것은 국가를 막론하고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기 전에 국가는 국가 안에 종속되어 있는 자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대처, 그리고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한 명의 국민을 살리고 하나의 나라를 살리며 그것이 포괄적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의 시작임을 정부와 국회는 잊지 않길 바라며 유한나 기자의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